꿀은 오랜 옛날에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으로 그리스에서는 신의 음식으로 불리며 이집트에서는 상처 치료에 이용하거나 이뇨제 및 설사약의 치료제로 사체의 방부 목적으로도 사용하였으며 로마인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다고 합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로도 쓰이지만 항염증과 항암의 효능이 가득하고 특히 면역력 상승에 뛰어난 효능이 있어 한국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벌꿀을 채집하여 귀한 약품 및 식품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꿀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치매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영양 가득한 꿀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꿀과 함께하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시톡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꽃의 즙을 모아 꿀벌들이 생산하는 달콤한 물질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분 이외의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과 황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비롯하여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생성이 되는데요. 꿀의 종류 또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무려 320종류의 꿀이 있다는데 놀랍습니다. 꿀의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한 이유는 벌이 가져오는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종류가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밀원지와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토종꿀, 양봉꿀, 아카시아꿀, 밤꿀, 마누카꿀로 구분이 됩니다. 1kg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꿀벌이 무려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하니 꿀벌의 노고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꿀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탄닌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탄닌이 가득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홍차나 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떫은 맛이 나는 것이 탄닌 성분인데요. 안 익은 감에서도 느낄 수 있고 오래 우려낸 홍차에서도 떫은 맛이 납니다. 탄닌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엄청난 성분입니다.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과 몸속에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탄닌이 가득한 홍차와 감은 꿀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꿀에는 무기질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 철분이 탄닌과 쉽게 결합이 되면서 몸속에서는 잘 흡수가 안 되는 탄닌 산철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성분이 흡수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철분들이 위장관에 남아서 위점막을 자극하여 메스꺼움, 위장장애, 변비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시려면 꼭 따로 드셔야 하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꿀차를 많이 타드시죠? 꿀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들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꿀차를 타드실 때 너무 뜨거운 물에 타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니 물의 온도는 60에서 70도 정도로 하셔서 타드시면 꿀의 효능을 챙기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궁합으로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탄닌 때문에 홍차를 함께 드시면 안 되시지만 대신 계피 꿀차로 드시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꿀이 면역력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꿀 속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여서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폴리스를 들어보셨죠? 꿀에는 천연황 생물질로 프로폴리스가 가득합니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벌집을 지키기 위해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코팅 물질인데요. 이 프로폴리스의 효능은 항산화로 노화 예방은 물론 항균 항염 효과로 세균과 바이러스, 알레르기 예방을 하면서 암세포의 분열을 막아주고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여 항암 효능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과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해서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요.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게 되면 계피에 가득한 항산화 물질들이 꿀의 항염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혈관 내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게 되고 혈당까지 내려주게 되니 건강한 당분 섭취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따뜻한 성분의 꿀과 계피가 함께하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어 수족 냉증과 손발 저림까지 해결해주니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피는 통증에 효과까지 있어서 관절염이나 운동으로 생긴 근육통 등을 해결할 수 있으니 계피꿀차를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음식은 두부나 두유인데요. 두유와 두부를 드실 때 달달한 꿀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꿀은 천년 당분으로 설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설탕의 소화 과정과 꿀의 소화 과정에서의 흡수가 달라서입니다. 꿀은 이미 벌이 소화와 분해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로 소화의 과정 없이 곧바로 몸속에 흡수되니 빠르게 에너지원이 되는 반면 설탕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작은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몸속에 흡수됩니다. 이런 이유로 설탕은 혈당을 높이면서 우리 몸에는 좋지 않게 되고 반대로 꿀을 드셨을 때는 피로 회복에 좋고 에너지가 생겨 기력 회복에 좋은 것입니다. 콩으로 만든 콩물이나 두유에는 단백질 함량이 우유에 비해 훨씬 높은데요. 반면 꿀에는 당분 외에도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꿀 속의 유기산과 두유의 단백질이 만나서 결합하면 침전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침전물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니 건강을 위해 단백질 가득한 두유와 꿀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몸속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따뜻한 성질로 열을 안으로 모으는 꿀과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뱃속에서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만나 부딪히면 부글거리면서 소화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는 콩으로 만든 두부와 두유는 꿀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꿀과 어떤 음식을 같이 드시면 좋은 궁합이 될까요? 꿀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두유 대신 우유와 드신다면 궁합에 참 좋습니다. 두유보다는 단백질의 함량이 낮아서 꿀의 유기산과 결합이 비교적 낮아 건강 효능이 엄청납니다. 저녁에 따뜻한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시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건강은 우리 몸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불면증의 원인인 각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우울증을 해소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랍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유만 드시면 이 아미노산이 몸속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꿀을 같이 드시면 해결이 되는데요. 꿀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 가득 흡수되어서 바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게 되니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신다면 수면 건강과 심신 안정의 효능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혈관 청소부로 유명한 양파의 저장성도 높이고 꿀의 건강 효능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꿀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아알릴은 섭취하시면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요. 꿀과 함께 드시면 심한 복부 팽만감과 함께 만성 소화불량을 불러오고 특히 눈의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양파의 비타민과 식물성 화합물들이 꿀의 건강 요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니 꿀과 양파를 함께 드시지 말고 꼭 따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양파 대신 꿀과 같이 먹었을 때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요새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침은
폐에 나쁘고 기관지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가래가 많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기침과 가래 면역력의 최고인 것이 바로 꿀과 무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데요. 무와 꿀을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니 기침, 가래 면역력에 아주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의 맵고 아린 맛은 신이 그린 성분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기관지를 강화하고 가래를 묽게 해줍니다. 또 무에 가득한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최고인데요. 바로 이때 꿀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꿀의 덱스트로메토판 성분이 기침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관지 속의 염증을 삭혀주는 것이죠. 게다가 무의 아린 맛을 중화하고 비타민의 활성을 높이니 맛도 좋고 건강에는 참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와 꿀을 함께 숙성했다가 차나 즙으로 드셔도 좋고 무말랭이 차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드셔도 최고입니다. 무와 꿀을 즙으로 만드셔서 많이 드실 텐데요. 무의 껍질까지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 껍질에는 비타민C와 B가 많이 있으니 껍질채로 잘게 썰어 꿀을 부어주고 7, 8일 정도 숙성했다가 드시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침가래 없애주는 약이 따로 없으니 꼭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꿀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감이나 홍차처럼 탄닌이 가득한 음식과 드시지 말고 계피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꿀은 두부와 두유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과 드시지 말고 우유와 함께 드셔주세요. 또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무와 함께 드신다면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해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으로 조리해서 건강하게 드시고 우리 모두 암과 치매로부터 우리 몸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헬시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